네, 창비 문학 내신 대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비 문학 교과서 1단원은요. 대단원 문학의 본질, 소단원 문학의 기능, 그 중에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작품과 현진권의 고향이라는 작품은 중간고사 범위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선은 이 단원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단원의 제목 문학의 본질은요. 문학이 무엇일까?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단원 1 문학의 기능은 그래서 문학이 갖고 있는 기능과 또 예술로서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문학은 예술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또는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나타낸 예술이다. 지금 이 단어들이 다 선지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은 다른 예술과 비교했을 때 작가의 생각과 정서를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가장 큰 요소는 표현 수단이 됩니다. 문학의 기능으로 문학의 세 가지 기능, 인식, 윤리, 미적 기능이 나옵니다. 자, 인식적 기능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인식적 기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매 기능입니다.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 또는 다양한 지식들도 전부 인지적 기능 또는 인식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요,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등장인물의 선택이라든지 또는 뭐 작가의 주제의식 같은 것들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해 보고 또 감정을 이입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삶의 의미들을 윤리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미적 기능은요. 작품 속에 되게 다양한 언어 표현과 미적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나 즐거움을 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미적 기능의 범주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학은요. 자아,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자아가 그 대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아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대상 속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가치나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할 때 숭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추구하던 대상을 결국은 얻지 못하고 과정에서 좌절할 때 비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비장한 끝이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가벼운 웃음이나 또는 여유, 재치로서 극복한다면 골개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 사랑이라는 작품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표로 가서 내용을 정리할게요. 제목이 사랑이고요. 사랑이 아마 중심 소재가 되겠죠. 시는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의 구성을 한번 눈으로 봐두시고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자, 1년을 보면 일단 눈에 띄는 표현이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도치가 보이네요. 그쵸? 너로 해서 사랑을 배웠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너에게 배운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서 시어 사랑의 변함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너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너라는 대상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너라는 대상은 화자가 말을 건네고 있는 대상, 청자로 설정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을 때 우리는 명시적 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 그 짧은 순간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자, 그러나 라고 하는 건 일련에서 나왔던 내용과는 무언가 다른 전환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표지가 됩니다. 너의 얼굴은 그 찰나에 꺼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만큼 너의 얼굴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너의 얼굴, 너라는 사랑의 대상은 나에게 불안한 정서를 느끼게 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고 있죠. 화자는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너의 얼굴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3년에서 그 상황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번개처럼 자, 번쩍하는 속성,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찰나에 번쩍했다 다시 어두워지는 이 찰나의 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쥐규법이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이 간 너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금이 같다, 우리가 균열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죠. 불안하고 또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너의 얼굴, 여기서 너는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의 얼굴이라는 것은, 즉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란 것은 혼란과 혼돈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 동반하고 있다라는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균열 또 혼돈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시의 주제를 선생님이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고 주제를 정리할 때 되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 듯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싹 와닿는 그런 내용의 시는 아니거든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자가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깊이 사랑하는 대상은 나에게 늘 변치 않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이면에는 그에게도, 즉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어떠한 불안과 그 다음에 혼란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간다, 어떤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서의 변화, 이런 삶의 변화에서 그 순간의 불안과 혼란을 느끼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영원함도 있지만 그 안에 혼돈과 불안을 동반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소재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시인 김수원과 관련해서 사랑이라는 시는 현장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앞 페이지예요. 자, 현대시, 자유롭게 쓴 시, 서정시. 자,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얼굴에 금이 같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어떤 실제하거나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마음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돈과 불안을 동반한 사랑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련에서의 도치, 반복, 그 다음에 의미의 대응 구조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의미의 대응 구조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도표에서 보듯이 1년에서는 불변하는 사랑을, 2년에서는 어떤 사랑의 불안함을, 그리고 3년에서는 사랑의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1년에서 어떤 사랑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2년에서 사랑에 있어서의 뭐 다소 부정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떤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응 구조란 1년과 2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격에 주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좀 궁금할 거예요. 자, 우선 이 시는 주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될 거다. 그래서 잘 암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정서를 표현할 때 이 정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이라든가 또는 서정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 시는 정서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조금 더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을 어떤 개념이나 관념처럼 다루면서 그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해서 쓰이고 있는 시어의 전반적인 특징이 서정적이라기보다는 주지적이다. 어떤 지적이고 좀 더 사육, 개념화되어 있는 표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학습 활동으로 가시면 앞에서 언급했던 1년과 2년의 대응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의 얼굴을 불안하다고 표현한 까닭이라고 해서 자, 사랑은 안정감을 주지만 어느 순간 너의 얼굴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이 간 얼굴이라는 건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얼굴이다.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사랑의 상징성 반드시 출제가 될 항목입니다. 자, 이 시는 4.19 혁명 직전에 쓰인 작품으로 사랑은 고난과 희망, 역사적인 교차 속에서 쓰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의 순간이라고 하는 건 생성의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성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어떤 고통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쁨 또는 또 다른 행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상징적인 의미는 개인적 사랑을 넘어서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의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는 역사적 사랑으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계에서 출제될 수 있을 작품 고난도 문항 8번의 같은 시인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 노고지리는 새입니다.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 라고 말하는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시인은 화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죠. 자유를 위하여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자, 그러면 위의 시인은 자유를 위해 비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자유를 위해 비상해 본 일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래서 이 표현 역시 도치에 해당합니다. 혁명이 왜 고독한 것인가를. 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자면 자유를 위하여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지,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지, 혁명이 왜 고독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
혁명은 고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시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혼돈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도 어떤 희생과 그 다음에 고독함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라는 역설적 인식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죠.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그래서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고독해야 한다. 혁명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만 한다. 고독함을 당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이연 전체에서 보면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연은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역설적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이 시의 큰 특징이 됩니다. 이 창비 문학 평가 문제집의 문항들이 상당히 난도 높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신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현장에서 질문 받고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